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롤리스 브랜드의 자체 제작 콘텐츠 클래식 자동차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8가지 클래식 자동차 중 7번째 스쿠타카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저와 함께 롤리스의 7번째 모델 스쿠트의 모티브가 된 스쿠타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비행기 제작이 금지된 독일의 항공기 제작사들은 모두 소형 자동차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명 항공기 제작사 하인켈과 메셔슈미트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1953년에서 1955년에 메셔슈미트가 개발한 KR175와 KR200은 동시대의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 SNCAN에서 개발한 엥테르 175A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영국의 스쿠타카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의 마이크로카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특이한 점은 스쿠타카는 항공기 제작사가 아닌 철도기관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롤리스 시즌1의 7번째 모델 스쿠트의 모티브가 된 스쿠타카는 1957년에 철도기관차 건설업체인 헌슬렛 엔진 컴퍼니가 소형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며 해리 브라운을 스카우트하면서 탄생하게 됩니다. 헌슬렛이 자회사로 스쿠타카를 설립하고 자동차 개발을 시작한 것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헌슬렛이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헌슬렛의 임원 중 한 명의 아내가 자신이 모는 제규어보다 주차가 쉬운 자동차를 갖기를 원했다고 하네요. 이 별거 아닌 니즈에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헌슬렛으로 스카웃된 해리 브라운은 원래 로들리 750이라고 불리는 작은 자동차를 디자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엔진의 과열과 화재로 의한 암울한 실패를 맛보았죠. 사실 당대 최악의 자동차들 중 하나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해리는 재기를 꿈꾸며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는 결국 영국 마이크로카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적이며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로 남게 된 3륜형 마이크로카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해리 브라운은 영국의 안자니 엔진이 장착된 4륜차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역시 과열 문제가 있었지만 자동차가 생산에 들어가자 이 문제는 차츰 해결되는데요. 과열의 원인이었던 빌리의 197cc 이행정 1기통 엔진과 4개의 타이어 대신 3개의 타이어만을 가지고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리의 9E 엔진을 장착한 이 MK1은 차체는 유리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높이는 60인치, 길이는 87인치, 너비는 52인치로 당시 소형차로는 매우 큰 편이라 전화부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었죠. 동시대의 마이크로카의 영향을 받아 메셔슈미트와 비슷한 핸들바형 조향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차량 한쪽에 있는 문으로만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운전석 오른쪽에는 순차 기어 레버가 장착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자동차와 같은 페달 3개가 달려 있었죠. MK1의 성공 후 스쿠타카 디럭스 버전인 MK2가 출시됐습니다. MK2는 1960년에 발표하였고 1961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MK2는 길이 7피트 3인치, 높이는 5피트나 되는 기존 MK1보다 더 길쭉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K1과 마찬가지로 텐덤 좌석과 핸들바 조향 장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 공간은 더 넓고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조수석까지 추가됐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MK3는 50여 대만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쿠타카, MK1으로 불려진 이 전설의 마이크로카는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만들어졌고 단 750대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남아있는 차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전 시리즈의 생산량을 보아도 MK1에서 MK3까지의 총 생산이 1,500여 대밖에는 안 되는 희귀 차량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1950년대 판매 가격이 8,900불 수준이었던 MK1. 그러나 옥션에서 확인된 최근 거래 가격은 4만 불 이상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MK2는 이보다 더 비싸겠죠? 스쿠타카에 얽힌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당시 로드 테스터들 사이에서는 스쿠타의 핸들링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9년 영국의 한 모험심 가득한 부부가 이 차를 타고 이스탄불로 가면서 진정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부부인 넬과 피터모트는 스쿠타카를 모든 여행 장비까지 한을 실은 채로 수마일에 걸친 비포장도로, 무개척의 선로, 그리고 험준한 지형에서 운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스쿠타카의 핸들링이 꽤나 좋다는 걸 입증해버렸죠. 이 용감한 커플은 발칸도로의 이스탄불 여행에 관한 책을 쓰며 여행 중이었는데 불행히도 여행 도중 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려 돌아오는 길에 차를 버려야 했습니다. 자, 오늘 스쿠타카에 관련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자동차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시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히스토리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